네, 코스피가 5천을 넘어 6천도 훌쩍 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서 다음 입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주인공이 바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사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 주식 하십니까, 의원님도? 저는 ETF만 ETF?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수익률은 많이 높은데요. 근데 뭐 원금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아가지고. 또 배가 살살 아파. 아니, 수익률은 높지만 많이 높습니까? 뭐 좀 네. 오, 2배 이상은 되나 보다. 많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으십니까? 뭐 네. 배 아파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코스피가? 저는 이제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이제 구체화된 것 같아요. 뭘 해야 이게 될지. 이제 사실 원래 코스피 5천 공약이 나온 거는 우리나라가 18년째 2,000대의 코스피 이게 박스피라고 이제 그때 불렀었는데 18년째 이제 같은 구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탈출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당시 과제였고요. 실제 이제 그 박스에서는 많이 탈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수를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 정책 목표라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상향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선진국형 그래프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제도 개혁 그리고 문화 개선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선진국형 주식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6,300까지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대형주 중심 그리고 AI 수혜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온기를 이 열기를 좀 넓게 퍼뜨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다양한 다른 업종으로 이 온기가 좀 퍼지게 하려면 지금 저평가돼 있는 이제 다른 주식들에 대한 어떤 뭐 거버넌스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할 부분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바깥에서 어떤 경기 활성화라거나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런 온기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좀 하나하나 그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은 이제 그 메인 토픽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니까 네. 일단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이해관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 주식시장,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회사의 비전도 제시하고 하면 이제 일반 주주가 그 대주주를 지지해주고 이런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수 체제, 그러니까 재벌 체제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는 내가 일반 주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주주의 지위나 경영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도 내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내가 이제 장기적으로 승계 작업을 할 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데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면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상속 받을 때쯤 돼갖고 주가가 오르지 않게 눌러버린다.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들의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 주가의 경우에는 네.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높은데 예컨대 뭐 1조짜리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그거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가를 너무 눌러놔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낼 때 자산을 시가로 평가를 하잖아요. 아파트도 시가로 평가하고 지금 주가도 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의 시가라는 거는 다른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정한 거래 가치인 시가에 비해서 사실은 경영자가 높이기도 쉽고 낮추기도 쉽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승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이건 이제 승계는 한두 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예컨대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아, 그래. 일부러? 이제 옛날부터? 예. 아주 장기적인 스킴에 의해서 뭐 배당도 잘 하지 않고 뭐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만한 이런 일은 잘 하지 않고 예컨대 실적에 대해서도
일단은 회장님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사고를 하는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뭐 열심히 높이지 않고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야. 저평가를 유도하는 거죠. 그건 회사 행위 아니에요? 회사 행위? 그게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고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차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한테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한 건데 네. 사실 그거는 큰 차원에서의 행위 지침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직접적으로 상속세제에서 주가가 낮을 때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발상하게 된 거였었고요. 실제로 지금 비상장 기업이 있고 상장 기업이 있는데 비상장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치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상속세를. 오.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순이익 가치를 뭐 2대 3, 3대 2로 하고 순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그냥 시가 평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시가는 뭐 경영자가 의도하면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10%, 20% 누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비상장 회사로 한 4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회장님이 70세, 80세가 되시면은 그때 가서 상장을 하는 회사들도 나올 정도인 거예요. 상속을 염두에 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누르겠다는 겁니까? 법안 내용이? 이 법안 내용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시가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PBR 순자산 가치 대비 이제 주식 가치를 PB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PBR이 0.8 이하인 경우를 시가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됐다라고 하고 그때를 이제 발동 요건으로 해서요. 네. 그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랑 동일하게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아. 순자산, 순이익을 고려해서 평가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바꾼다. 그렇게 되면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80% 이하로 눌리는 이런 경우에 세제상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주가 누르기를 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지금 이제 그 회장님들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나 이런 PBR이 아주 낮은 저 PBR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저 PBR 기업들의 이제 그런 그 주가가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까? 네. 우리 코스피의 평균 PBR이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0.8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말고 신흥국 증시, 뭐 개도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신흥국 증시의 평균 PBR이 2.0이 넘거든요. 오이고. 그거의 절반도 안 됐는데 그렇죠. PBR이 0.8이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자산은 빵빵해요. 그리고 뭐 PER 기준으로 해도 이익도 빵빵해요. 근데 주가는 엄청 낮아요. 낮은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아니 왜 대한민국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이익도 좋고 심지어 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그거에 80%가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기업 총수 쪽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매우 이거. 안 좋아하겠죠. 근데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이게 이런 페널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보면 지금 사실 이제 상속세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명목세율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높은 편입니다. 기본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 50% 되죠. 네. 그리고 최대 주주는 가산세율이라는 게 있어서 20%가 할증이 됩니다. 주식을 상속할 때. 네. 그러면 50%에서 20% 가산이 되면 60%가 60%가 되잖아요. 되죠. 명목세율은 60%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율이 많이 높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아이씨 60% 어떻게 돼? 그래서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세율은 실제 우리 기업들의 실제 가치 대비에 상속세 얼마 내느냐를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20% 3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세율은 60인데 네. 실질세율은 20% 30%. 그래서 차라리 이 가산세율 20%를 이건 명목세율대로 지금 내지도 않으니까 대주주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없애주는 대신에 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 실질세율을 50% 가까이 높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이 공정가치 평가 부분도 있지만
이 20%의 기존 가산세율을 없애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당근도 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조화시킨 법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 입장에서 이거 언제 처리할 계획이세요, 이 개정안은?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네. 하나 실무적인 좀 장벽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이제 입법을 하려면은요. 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이 두 가지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안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입법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지금 가로막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조세소위 위원장과 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둘 다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인 반대 거죠. 입장이에요? 작년에 조세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이제 의원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이게 통과가 안 됐던 반대 거고요. 논리는 뭐예요? 그러면? 반대 논리는 조금 이상한 논리인데 주가 누르기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은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었고요. 그러면 PBR이 낮은 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근데 그건 이제 뭐 여러 요인이 있다 뭐 그런 건데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는 이게 정부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시간 길게 심도 있게 토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5월 말까지는 이 상임위원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이 있죠, 6월 되면. 네, 하반기 원구성이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이제 이 내용이 정부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안 처리할 때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자동 상정이 됩니다. 또 그런 방법이 네, 있군요. 그러면 예. 이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회의 그렇죠, 자동 상정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입법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장 뭐 오늘 내일 처리 이건 아니겠군요. 오늘 내일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러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말고 네. 또 다른 어떤 후속 그 입법 사항이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K 자본시장 특위라고 원래 코스피 5천 특위를 이제 이름 최근에 바꾼 거죠? 이름을 바꾼 건데 거기서 저희 그 위원들이 뭐 한 10몇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자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과제 배분을 최근에 이제 쫙 했는데요. 예. 그 리스트가 뭐 한 20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과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생각나는 꼭지만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우리나라 코스피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뭐 6% 7%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주주로서 이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스튜어드십 얘기하는 네,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좀 정비해서 강화한다거나 또 그리고 이제 뭐 이게 LG화학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일인데 이게 어떤 알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중복 상장하고 그런 걸 통해서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이제 불측의 손해를 입고 예. 이런 문제들이 사실 최근까지도 있는데요. 예. 이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를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세제상 제도상의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좀 설계하는 그런 논의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다양한 과제들이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신 김에 조금 좀 넓혀가지고 일단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하이닉스가 되게 잘 나가요. 네. 근데 되게 잘 나가면 어떤 잘 나가서 얻은 그 수익의 일부분을 네.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사회에 이게 어떤 선순환되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네.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그 과정에서 네. 정부가 개입할 여지 내지 유인할 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은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적으로 순환되는 게 있긴 하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나눠지고 회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렇죠.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나눠지고 그렇죠. 그 성과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하청업체하고 협력업체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게 계약이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온기가 퍼지는 효과들이 필요할 텐데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뭐 규제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생산적 금융의 효과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유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법적인 측면 많이 아니더라도 네. 또 한 가지는 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주든가 주식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목돈 챙겼어. 그럼 갖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든지 네. 빠져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머니무브냐 영머니무브냐 막 이제 요새 그런 기사들도 네.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당연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현상이. 이게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아파트를 사서 수익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실거주를 위한 1주택까지는 주거 안정의 목적으로 분명히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뭐 다주택자들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주택자들이 그걸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살까요? 그럼 이제 그걸 살 수 있는 지금 이제 재정 여건이 되는 분들은 주식을 가지고 그 돈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겠죠. 현금을. 그럼 그 주식을 팔아서 그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머니무브가 된다고 하더니 영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 실거주를 위한 주택 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다 넣었냐면 갭 투자를 해서 계속 그렇죠. 주택을 사 모으거나 부동산에 계속 아니면 꼬마 빌딩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주식에 넣었다? 뭐 수익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식으로 얻는 배당 소득과 부동산 꼬마 빌딩 투자를 해서 얻는 임대소득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세금도 뭐 경비 처리, 비용 처리되는 게 많아가지고요. 실질 세금도 굉장히 세율이 낮고 뭐 배당 소득은 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배당 확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여러 이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자금이 있어서 이걸 어디에 투자할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제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한 그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코스피는 6,300을 찍었고요. 네. 강남 3구와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용산의 부동산 가격은 2주 만에 하락으로 2년 만에 100주 만에 하락세로 맞아요.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직접적인 수치상의 인과관계가 뭐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시간이 생각합니다. 다 짧게 하나만. 네. 야당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피 올라가는 거 아는데 그럼 정부 역할은 거 없다. 반도체 특수 때문에 올라가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이 있잖아요. 네. 들으셨죠? 네. 그런 주장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시장의 평가는 다르고요. 물론 반도체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한 AI 인공지능의 그런 랠리 이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는 이제 그 영향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적 기대 이런 것들로 기반이 없었다고 하면은 동일한 실적 개선이나 동일한 반도체 업황 호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